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9월 18일 토요일. 오늘 HLB에서는 현재 오늘 베트남에서의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 HLB하고 주가가 상관이 있는 어제의 영상에서는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333만 주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느 이니그마라고 하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것은 나노코박스의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외국인 수급보다는 FTSE에 대한 패시브 자금 또는 리밸런싱에 대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FTSE 지수인은 MSCI 모건스탠리 지수에 해당하는 두 개 양대 지수 유럽 자금이 FTSE이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모건스탠리 지수보다는 두 번째 다음 지수로 생각을 하고 제 오랜 경험에 의한다면 FTSE 지수인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니그마님께서는 대부분 주가의 FTSE의 지수 편입은 대부분 주가에 긍정적이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실제 수급으로 확인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FTSE 글로벌 올캡 9월 리뷰의 한국 종목 변경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SE에 편입된 종목이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제계약,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더네이처 홀딩스, 파마리서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넥스트사이언스도 그렇고요. 이곳에서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오른 것은 넥스트사이언스하고 CIS입니다. CIS는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넥스트 사이언스는 FTSE 지수보다는 저는 나노코박스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저는 올랐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이니그마님께서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올 3월에도 역시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러한 기대했던 그러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받고 최근 3개월 동안 이후에 정말로 시장에서 그렇게 잘 FTSE의 지수의 평가를 받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수십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건스탠리 지수, FTSE 글로벌 지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지만은 실제 이론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되레 역효과인 단기 자금으로 들어와서 쭉 주가가 빠지는 그러한 것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봤기 때문에 이니그마님께서 생각하시는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노코박스에 대한 베트남 소식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러한 기사가 또 하나가 나왔더군요. 현장에서 증선이 검찰 통보가 HLB의 무혐의냐? 검찰 통보 기소율은 60%의 이상이다. 검찰에 대한 고발에 대한 기소가 상당히 높고 현재 검찰 통보로 되어 있는데 그마저서도 기소율은 60% 이상이 해당된다라고 인포스탁 데일리의 안호현 전문기자 어떤 거에 대한 전문기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HLB에 대한 불공정 거래조사가 지난 15일 검찰 통보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같은 증선이 조치 사실상 무혐의 조치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라면서 인포스탁 데일리의 이 기자분께서 올렸습니다. 17일 인포스탁 데일리 취재를 종합해보면 증선위는 HLB 회계 법률 위반과 주가 조작 등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면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법률 자문관에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문 결과는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의 HLB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검찰 고발 상정을 검찰 통보로 한 단계 낮춰도 무방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론은 수사기관이 아닌 증선위가 관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풀이가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난해 5월에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이 불공정거래 등으로 이렇게 조사가 시작됐고 대략 15개월 동안의 조사 능력이 안 됐거나 또는 책임 전가를 위해서 검찰 통보 형태로 내보내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자분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검찰 통보에서 기소율은 60%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 무혐의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주주분들 혹은 저의 생각은 이 기자분과 사뭇 많이 다른 15개월 동안 증선위의 이 전문가들도 상당하게 취재 능력이나 이런 능력들이 있죠. 그럼에도 15개월 동안 조사해서 안 됐는데 그러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그러한 절대전능한 그러한 조사의 능력들이 있는지, 수사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저는 글쎄요.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소리 하냐 그러던데. 증선위는 결국 검찰 통보라는 수단으로 검찰, 증권, 수사합동 수사단의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명확히 하기로 결론 짓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HLB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상 무혐의라는 분석이나 주장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합수단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인포스탁 데일리에 증선위 제재 중 검찰 고발 기소율이 70%가량 되는 것으로 나오고 검찰 통보는 기소율이 대략 60%가량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합수단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네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러한 기소율이 60% 정도, 검찰 통보가 기소율이 60% 나오는 그러한 종목도 조사를 시작한 지 15개월 정도에 나온 그러한 기업들인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검찰 통보로 넘어간 HLB 불공정거래 의혹은 40%가량 무혐의, 60%는 범죄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인다. 때문에 함부로 사실상 무혐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 더욱 신중해져야겠다. 이번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이 HLB가 리보세라닙 임상결과 발표 과정에서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는 판단에서 시작이 됐고, 금감원은 회사가 임상 성과를 과장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5월, 그렇죠.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라면 대략 15개월, 14개월 동안 그렇게 조사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책임 전가하기 위해서 통보라는 것으로 검찰로 내려보내 한 단계 낮춰서 했는지 기다려보면 알겠네요. 지난해 5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HLB에 대한 본격 수사를 단행했다. 이제 검찰의 판단에 자본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안호현 전문기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문기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 굿모닝 베트남의 소식을 한번, 요것은 오늘자 9월 18일 오전 9시 20분 우리 시간으로는 이것이 11시 정도에 올라온 기사로 보이네요. 징뉴스에 따르면 나노코박스 백신, 오늘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 백신 시험 평가를 위해서 9월 18일 오늘이죠. 오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를 지났고, 그러면 2시간이기 때문에 현재 5시 정도면 회의가 마치고 저녁이 되거나 내일 정도엔 또는 또 발표가 나올 것 같으네요. 징뉴스에 따르면 나노코박스 백신 3단계 중간시험 평가회의가 9월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나노코 백신 관련 윤리위원회 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전 회의는 8월 22일에 열렸습니다. 윤리위가 승인하면 신청서는 의약품 백신 허가 자문회의로 넘어가고,
앞서 이번 회의는 윤리위원회가 9월 15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연구개발 특별 실무단장인 점반투안 보건부 차관의 요청으로 나노코백신 연구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열릴 예정이었다. 9월 15일 정호희의 연구팀은 보건부에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9월 14일 오후 부득담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계획 보건부의 수석인 응우옌 박사는 지금부터 2021년 말부까지 베트남에 대한 최소한 하나의 백신 긴급 허가가 되어 2022년 내년도 초부터 국내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내답을 받고요. 보건부는 3회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를 검증할 것이고 주요 조직 파일을 받자마자 본 평가는 나노코박스 면역 유전성 테스트 결과의 전체 보고서와 초기 3비 임상시험의 중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것은 과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윤리위원회가 바로 나노코박스 백신 시험 평가를 위해서 또 미팅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늦게나 또는 내일 정도라고 한다면 미팅의 결과물에 대해서 또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아직은 우리 정씨는 연휴가 지속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시장을 조사해 보면 다우존스는 166.44, 0.48%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91%, 131.9, 15,000포인트를 보여줬고 원달러 환율이 3.2원 정도 또 상승했네요. 1175원 정도, 1180원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수출 기업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 개인적으로는 1200원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1175원에 해당하는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세는 그렇게 큰 위험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고요. 또 다른 이제 베트남의 좋은 소식이 올라오게 되면 저는 지난주에 시골에 내려갔다 와서 이번 명절 끝마치고서 이제 부모님 뵈고자 하는데 가족들과 편안하게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간격 유지를 잘 하시고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모이지 않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만약에 굿모닝 베트남에서 올라오는 이곳이 가장 베트남에 대한 소식,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가장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어쨌든 성장하는 과정 속에 HLB는 있다. 지난해 제가 다시 한번 8월 정도부터 매매를 하면서 과거와는 사뭇 많이 달라지게, 저는 HLB에 대해서 대단히 오래 투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500원대, 3,000원대 구명정에서 하는 그러한 시작, 즉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2012, 13 이때만 해도 진회장은 엄청 욕먹었습니다. 전부 시비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M&A 하면서 내다 팔고 바꾸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HLB는 지난해부터 대단히 엘레바, 이뮤노믹 등등으로 인해서 큰 성장으로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니 원첨 개발자인 폴첸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증에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긴박하게 아주 빠르게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말에 윤리위원회의 오후에 이런 미팅건을 소식을 전하면서 내일이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가족들의 모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